463페이지. 예, 네 번째 할 차례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 광대한 위덕을 보살에 나타내려면은 이 6개를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6개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강대한 위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6것을 알면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6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16개의 마음 중에, 일어나는 마음 중에 네 번째 이제 마음을 얘기합니다. 넷째는 큰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니, 3개에 속박된 식을 말합니다. 이 6개에 속박된 식은 작은 모양의 인식 대상이 있지만은, 3개는 몇 개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3개를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인식 대상의 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3개의 속박된 식을 말한다 그랬어요. 원칙서 2번 보면요. 네 번째 식을 판별하는 것이다. 유가사실론에서 아리아식은 3개 중에서 광대한 집수의 경계를 반영하고 광대한 집수의 인식 대상의 경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대성, 압이, 달마, 잡지론에서 크다는 것은 이른바 3개가 더 위이기 때문이다. 6개보다 3개가 더 위이고요.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 3개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리아식이 만든 3개를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이 3개를 만들어 그걸 집수한다. 딱 붙들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리아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모양을 인식 대상하는 식이 생긴다 하는데 그 식이 3개의 식, 3개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3개가 더 큰 인식 대상을 하는 식이 또 나타나죠. 그 5번째입니다. 5째는 한량없는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니 공부변처, 싱부변처에 속하는 식을 말한다. 이 무식계의 마음이죠. 무식계의 마음을 또 인식하는 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한량없는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3개의 무색계가 3개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원칙소 한번 보죠. 5번째 식을 판별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아리아식은 무색계의 공부변처, 무변처, 싱부변처에서 한량없는 집수의 경계를 반영하고 한량없는 집수의 인식 대상을 묘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대상이 아닌 대승입니다. 거의 뭐 5장 하나 딱 나옵니다. 가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대승, 압이, 달마, 잡지론에서 한량 없다는 것은 공부변처, 싱부변처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인식하는 세계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이 색계로 가면은, 색계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하려면 아주 큰 마음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무색계는, 물질이 없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량하다는, 무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차례대로 이 순수가 있는 건데, 욕계 마지막 경계가 몸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몸이 사라져버리,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몸 사라지면 욕계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선정은 아니고, 미도 지정이 돼가지고, AB 선정이에요. 그 상태가. 미도 지정이 돼가. 아직 이르지 못한 선정이에요. 선정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AB 선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색계 초선에 들어가면 이제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려요. 자, 후각과 미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후각과 미각은 대상이 뭔가 막 음식물이에요. 끊어서 잘라서 먹고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건데 끊을 단자서가 끊어서 먹을 수 있는 또 뭉칠 단자서 단식인데 이 욕계는 이 끊어서 잘라서 먹고 하는 우리 살고 있는 욕계인데 색계의 경계는 이렇게 먹고 말띠
잘라 뭐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후각과 미각이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새끼는. 그래서 새끼의 이제 경계에 들어가면은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계에 있는 분은 죽으면은 새끼 천국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는. 근데 그만큼 이 모양과 색깔이 걸리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세계를 보는 인식하는 이 마음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인식 대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이 세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올라가면서 이 육체가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죠. 아주 미시한 몸이 있어요. 아주 미시한 몸이 있어가지고 세계 사선정에서는 또 발언을 해가지고 이 아주 미시한 몸이라도 이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겠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이 무색계 초소를 들어가는데 그럼 뭘 대상으로? 허공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 허공을 이미지화해서 수행해 가면 아주 미세한 몸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정키만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공무변 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공을,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거죠. 이게 철학하는 건 뭡니까? 허공이 바로 관찰 대상이라는 거죠. 초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완전히 미시한 몸까지 벗고 난 다음에, 다음 뭘 인식하는가 하면, 허공을 인식했던 마음이, 허공이 무변했다면, 허공을 인식했던 마음도 무변하거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식무변이에요. 마음이 끝이 없다. 식무변처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자, 식을 이제, 마음을 인식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행해 가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변처하고 식무변처에 속박된 마음이죠. 물론 마음은 크지만 이 식무변처의 경계라 하면 대체 이런 겁니다. 마음이 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꽉 차 있는 느낌이 볼 때 식무변처의 경계와 비슷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옵니다.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런 이제 현상이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데 마음도 그러면 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공을 인식해서 끝없는 허공을 인식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끝이 없죠. 그 끝없는 마음을 인식 대상으로 해서 수행해 가는 것이 식무변 처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4페이지 넘어. 여섯째는 미시한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니 무소유처에 속박된 식을 말합니다. 이 미시한 모양이에요. 이게 광대한 모양, 무량한 모양이 아니고, 왜냐 그러면은 이 무소유처라 하는 거는 이 무변한 식마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무소유예요. 그 무소유가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 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무소유처 정에 이제 그 속박된 식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 식을 이제 알아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일어난 마음이죠. 그래서 미시한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긴다. 왜 미시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소유할 수 있는 식을 찾으려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강대무변한 식을 갖다가 인식 대상으로 했는데 다시 그마저 버리니까 마음을 아주 미시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소유처정의 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시한 모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미시한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 광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강대한 마음을 이제 인식하는 마음이 이제 신부변 처정이에요. 신부변 처정인데 네. 그것마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가지고 있는 걸 버리버리는 예. 거죠. 버리니까 무소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무소유처의 마음을 네.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수 없는 무소유의 마음의
마음을 갖다 인식하려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소유 마음. 무소유 마음은 미시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미시한 모양을 인식 대상을 하는, 그 미시한 모양의 인식 대상이 뭔가 하면 무소유처 정이에요. 그걸 인식 대상하는 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무소유의 무소유처에 속박된 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인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원칙서 1번 보면요. 6번째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육아사지론에서 아리아식은 무소유처에서 미시한 집수의 경계를 반영하고 미시한 집수의 인식 대상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것은 뭘 반영하는가 하면 미세한 집수의 인식 대상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리아식이.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리아식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이 보살의 경계에 예. 벌써 십지 경계에 들어왔잖아. 근데 아리아식의 마음을 하려고 하면 팔지 보살의 경계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엉뚱하지만요. 가나선을 하면 이러한 수행은 가나선 이걸 감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행하지는 않고 그냥 안지요.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나선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공부를 다 하고 그걸 해야만이 네. 제대로 간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런 거 다 나와 하니까 뭐가 되겠느냐. 뭐 깨쳤다. 좋다 이게야. 네. 깨쳤다 하자 이거죠. 그 중에서. 그러면 그 깨침이 경계 어떤 정도냐. 네. 내가 잠에서 깨가지고 잠들 전까지 깨있는 의식의 깨침이 정도냐. 네. 그렇지 하면은 꿈속에도 꿈속의 경계를 만나도 대상에 네. 속지 않고 동요 없는 그런 마음 상태, 몽중일의 깨달음이 경지냐. 네.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성철스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불광산사에, 우리, 송강사 있을 때니까, 송강사 결혼하고 불광산사 불학관을 자매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갔더니만, 선방 책임자가 당주라는 스님이에요. 그, 당주라 하는 거는, 그거 다 선당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집당자의 주인주자 쓰니까. 그 당주 스님 하시는 말씀, 우리 오전에 선방에 정진하고 오후에 토론합시다. 좋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제 오전에 확인 스님들하고 구축 스님들하고 정진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다시 이제 강당에 모였는데 노트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들은 참 신기했습니다. 첨단머리 보였어요, 그게. 보여준 내용을 다,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전이나 논수에 나오는 수행 체계를, 나오는 수행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체계화시켜 쫙 보여주는데, 진짜 다 있는 것이지만 체계화 잘 시켰다. 단계별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 당주 스님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도 이런 수행 체계를 세워가지고, 지도하는 데가 있느냐, 묻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수행 체계를 통해서 1년에 3만 명 이상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선방에서 정진을 한다.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알았던 게, 이 수행을 체계화시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경전이 있지만. 근데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로 내가 대답을 했죠. 한국에는 수행을 하면은 즉각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성철스님, 그 스님이 계실 때. 어느 노인이 찾아와서 저는 앉으면 망상이 다 사라지는 짐이다 하니까 성철스님 그런 얘기. 진짜 당신은 좋은 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묻는 말에 거짓 없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본문이 꿈속에도 있으니까. 꿈꿀 때도 이 망상이 다 사라지면 이 변하지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는 얘기죠. 근데 노인이 생각해보더니 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해주면서 적어도 안재와 망상 다 사라지는 정도 이 동정일의 경지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몽중일은 안 된다. 꿈속에서도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되고 깊이 잠들었을 때도 의식이 깨 있어야 된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의식이 작용 안 하거든. 근데 의식이 깨 있다면 숙면이려다. 이렇게 동경이력, 몽경이력, 숙면이력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데 있다. 자기 깨달아도 정말 그렇게 그런 상태죠. 내가 의식이 깨 있느냐 점검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게 이 아리아식이 일어나는 거, 이 아리아식이 뭔가 하면은 미션 집수인식에서 욕을 하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을 제대로 보려면 8.5세 이상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알다시피 이 아리아식 경계가 이제 나오는 거는 어느 때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6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6개, 3개, 6개부터 이제 이 아리아식이 좀 등장합니다. 선생님, 그럼 가나선에서 바로 동로했을 때 팔찌보살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잘 알고 난 뒤에 공부를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어느 경기 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바로 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몽중 이랬냐 숙면 이랬냐 하는 것도 이 우리가 이제 그런 가늠을 하잖아요. 하는 것도 잣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이런 공부가 있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가 있다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선을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반야, 유식, 열애장, 하음 이 네 가지 사상은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고는 안 된다. 그런데 왜 가나선에서는 그런 단계를 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얘기하자면 당연히 단계를 논하지 않아요. 수행법 자체가 이 지금 경전에서 나오는 논술에 나오는 수행법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경전의 논술에 수행하는 방법은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 간다는 것은 단계를 밟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화두락하는 것은 화두 자체가 바로 본성을 마음의 본성자리란 말이에요. 마음의 본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기 때문에 본성에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말과 생각이 떠나 있다 하는 그런 번뇌가 없는 자예요. 번뇌가 없는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가 없는 거죠. 그 일초적인 멸해지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수행을 해보면은 내가 그 자리를 깨달았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 동정이 있냐 몽중이 있냐 숙명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척도를 나누거든요. 근데 동정기련 몽경 숙명 이르락 하는 말이 성가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밀정에도 쓰는 거예요. 이 용어를. 그럼 제가 가나선 쪽에 그 조계사 7기고 슬림은 지금 1기 제가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선 교회 받을 때 그 일주일 코스로서 그 불교 기초 강의를 해주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단지 불교의 기본 개요 그 포괄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일초적인 여러지 그 석규스님 그 백일법문 책 그 도노 점원을 얘기 빼버립니다. 돈수 쪽에서만 얘기하고는 그 일주일 강의하고는 바로 성찬스님 이제 말씀이 그런데 본택 스님 말씀은 내가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 선문증도 그 책. 아니 원택 스님 말씀은 성격 큰 스님은 일본 책 있잖아요. 한 10권 정도 선정해서 다 일도로 간답니다. 책 10권 들어가면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불교의 기본 지식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노건에 선바에 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한 12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아주 곤란해. 예, 예. 왜냐하면 선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지 예. 그냥 막물에 탁 보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10일 정도 배워가 선언한다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일주일 있다는 코스하고 생각에. 바로 삼선 그 실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이거 좀 어느 정도 경기냐 알라고 그러면은 저보다 동경이련, 몽규는 숙면 이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는 게 뭔가 하면 중요 이래가 있어요. 출퇴 이래, 그 입퇴 이래, 주퇴 이래, 추퇴 이래, 연급이 이래 가거든요. 예. 이 선종의 이 단계가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동경 이래는 감각 정도 적어간 거고요. 얘기하자. 감각 사라지는 정도 보면은 몽중일이라 하는 거는 의식 찬을 넘어서 가는 거고 숙면 이래는 의식 그 잠재의식까지 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런 걸 설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스님 칠지보살은 칠지는 몽중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몽중일은 적어도 의식의 영역이에요. 네. 의식 차원을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럼 지금 농담이지만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쪽에 제가 계속 건화선 쪽에 하고 설림은 있었다면은 이런 단계를 밟지를 못하고 계속 그 1초 지킴 예리지 비움하고 있었죠. 그럼 의식 단계는 팔찌부터 팔찌 아리아식을 이제 네, 알았어요. 아래식 영역에 들어가는 게 8지부터 영역에 들어가고요. 2지부터 7지까지는 이제 말레식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지는 이제 의식 영역까지입니다. 의식 영역까지. 그걸 동정을 보고 몽중을 2에서 7로 보고 8지 이상을 아니에요. 정말에 그것도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당연히 안 맞는 거죠. 적어도 이제 몽중 이래 그러면 아니 숙면 이래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7지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상태에 하고 이제 맞닥뜨린다고 봐야겠죠. 이 잠재의식이 말라식이잖아요. 그래. 이 세 가지를 벗어나야만 이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칠지를 있다. 벗어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숙면 이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말라시 경계에 맞닥뜨리는 경계인지도 또 판별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설사 그런 경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선정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혜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아궁이 돼야 되는데 아궁이 안 된 상태에도 숙면 이래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궁이 안 된 상태에서도. 외도도. 예, 외도 수행이 이제 그런. 잠시 일례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자, 하여튼 마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 7잡은 7번째 막다른 곳의 모양을 인식하는,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기나니 막다른 곳이 뭐겠어요? 비비상처죠. 비비상처에 속박된 식을 말한다. 비비상처라 하는 건 상도 아니고 상 아님도 아닌 곳을 이제 인식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막다른 곳이에요. 비비상처가 막다른 곳의 모양인데 이걸 인식하는 식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요건 이제 원칙수 2번 부분. 7번째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7번째 마음을 밝히는 것. 상계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끝이기 때문에 가장 끝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뭔가 하면은 비비상처가 가장 끝입니다. 육아사지론에서 아리아식은 비비상처에서 지극히 미시한 집수의 경계를 반면하고 지극히 미시한 집수의 인식 대상을 요별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별을 하는 이 아리아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양 성교는 제17권에서 이상의 5가지 모양을 해석하는데 역시 육아사지론과 같다. 그건 5가지 모양이 그 상응하는 바에 따라 6가지 식에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6가지 식이라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6가지 식은 시각부터 해가지고 의식까지 6가지 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비비상처라 하는 이 대상을 인식하는 건 누가 인식하느냐 하면 아리아식입니다.
인식대상으로 식이 생긴다는데 아리아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리아식은 비상비비상처에 속박된 식이다. 요 소에 보면 분명하죠, 그죠? 뭐 아리아식은 비상비비상처에서 지극히 미션 집수의 경계를 반영하고 집수의 경계 인수한다는 거죠. 그럼 지가 만든 세계 지가 인식한다는 얘기죠. 지극히 미션 집수의 인식 대상을 요별한다 그랬으니까 요별은 분별한다는 거죠. 네. 자, 됐습니다. 7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계식계 무식계까지 갔으면은 출세간의 마음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세간의 마음을. 자, 출세간의 마음과 연멸의 마음 되어 있습니다. 8번째는 모양이 없는 식이 생겨나니 출세간의 식과 정멸을 반영하는 식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 모양이 없는 식이 생긴, 모양이 없는 식이 생긴다. 왜냐면 욕계식계 무식계 다 모양이 있었는데 이런 모양을 다 버렸으니까 마음은 일어나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 출세간이에요. 그냥 출세간의 식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식과 정멸을 반영한 식을 바로 인식 대상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식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는 식은 이제 아리아 식이라고 한다면 이 식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요 마음을 욕계의 마음과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을 아리아라 하는 마음이 인식하는 거고 인식하는 요 아리아가 정말 일어난 거죠. 일어난 식이에요. 그래 이게 일어나는 식이죠. 일어난 식이든 일어나는 식이든 이 식을 이제 보사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8번째 모양 없는 식이 생겨나는데 이 모양 없는 식을 이때가 모양 있는 식을 인식 대상으로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모양 없는 식을 이제 인식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주관 객관이 없는 자리. 마음이 마음을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마음은 끝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마음은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출세간의 이제 식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출세간의 식을 예? 멸정전 하는 거래. 예, 그럼 출세간의 마음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 출세간의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럼 이 인식하는 이 마음은 근데 아리아식인지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3번 봅시다. 8번째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세간을 벗어난 식이란 물의 도제와 상응하는 식을 말한다. 도제니까 이제 멸제는 아니에요. 율의 모든 희로의 모양을 멀리 여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물의 8가지 청정한 식에 통한다. 및 정멸을 반영하는 식이란 멸제를 반영하는 식이다. 이것은 물의 8가지 식, 유르의 의식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하면은 정멸을 반영하는 식은 멸제를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모양이 없는 이제 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출세간의 식과 정멸을 반영하는 식 이걸 얘기했죠. 출세간의 식을 얘기할 때는 도제라 그랬습니다. 도제. 멸제를 반영하는 식 했을 때는 이거는 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제식과 멸제식, 출세간의 식은 도제식, 정멸에 반영하는 식은 멸제식입니다. 고지 멸도할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식을 반영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8가지 식, 물의 8가지 식은 뭐겠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
그래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가지 식인데 그건 물의 8가지 식이 되는지 또는 그 다음에 유의 의식이 통한다 이래 되네요. 이게요. 참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예, 물의 8가지 청정한 식에 속한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출세간이 경지에 가버리면은 유는 없어지고 무르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만 아슴지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세간의 시기든 정멸을 반연하는 시기든 이놈식은 모양이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요. 이 뒤집서 얘기하자면은. 네. 그러니 모양 없는 시기 이제 탁 생겨나는 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보살이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식은 식인데 무르의 식이라고 했어요. 유루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는 아리아식은 유루에 속할까 무르에 속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식이요? 아리아식은 유리에 속합니까? 무르에 속합니까? 아리아식 이루죠. 유루죠. 자성청정심이 무르입니다. 그거는 10지 이상 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한 9지나 10지 그거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출세간의 시기니까 세간을 벗어났다고 할 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팔지보살이 경지에 가면 출세간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개성 기신론을 이야기하면 여기 지상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 아니면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란을 얘기할 때 팔지보살이 경지로 또 아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세간 팔지보살이 세간을 이제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팔지로 가야 돼. 그런데 초지에 가면 또 세간을 벗어나는 그거를 초지도 세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지부터 팔지까지를 배대로 해보면은 대충 그 수다원도 수다원가, 안함도 안함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아란도 아란가, 8단계잖아요. 딱 이렇게 배대를 치면은 팔지까지가 대소성의 경계까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 전부 다 그 수다원가도 일반을 전부 한단 말이에요. 그 아란가도 일반을 전득하신 분이니까 초지도 출세간이 팔지도 출세간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 대승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 아리아식을 볼 수 있는 단계는 어딘까지 가야 돼? 팔지보살 이상이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 이 9번째, 육도 윤회의 마음 봅시다. 9번째는 괴로움이 함께 행하는 식이 생긴다니 지옥의 식을 말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우식입니다. 이 8번째 식까지 마음을 이야기해요. 8가지 마음은 쉽게 말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출세간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지옥을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욕계에 나오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이 육도를 얘기합니다. 육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욕계의 마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상에서 그냥 팍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앞에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시한 부분을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용을 말해서. 육도 윤회하는 마음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식을 말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서 4번 보면요. 9번째 마음을 밝히면서 이른바 지옥의 전부와 일부, 악이 축생 중에서 순전히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괴로움만 받는 곳이다. 이게 신미 해탈경에서 괴로움과 상응하는 식은 살기 괴로운 세계의 식과 같다고 말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괴로움과 상응하는 식은 살기 괴로운 세계의 식과 같다. 그러면 이 괴로운 세계의 식, 이거는 또 지옥, 축생, 악이 이런 세계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만 있는 세계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식.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괴로움이 직면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이라면은 뭐 지옥 같은 마음, 축생 같은 마음 이런 말 쓰죠. 네. 가능하네요. 자, 그다음 열째는 잡념의 느낌이 함께 행하는 식이 생겨나니 욕계에 행하는 식을 말한다. 자, 잡념의 느낌이 함께 행하는 식이라면요. 5번 보죠. 열 번째 마음을 밝히는 것이 이른바 인간 세계 중에서 혹은 욕계의 하늘과 일부 아기 축생 중에서 전식에 상하여, 전식이라 하는 전환된 식이죠. 괴로움의 감수작용, 즐거움의 감수작용,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감수작용이 서로 뒤섞여서 함께 전전한다. 신밀해탈계에서 잡념된 감수작용에 상하는 식은 욕계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욕계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잡념 느낌 함께하는 식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부의 아기 축생하고도 상응하는 식이고 그다음 인간계에 일어나는 감수작용의 식을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근데 자, 출세간의 마음과 연멸의 마음의 세계는 주객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벌써 모양이 없기 때문에 주객이 없습니다. 주객이 없기 때문에 이 출세간의 식과 정멸의 식을 정멸을 반전한 식을 말한다 했으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씁니까? 주객이 없는 마음이죠. 출세간 여기는 주객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아리아식이 출세간 식을 반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좀 무도라고 얘기했죠. 이 무도의 이제 식이 이게 출세한 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는 주객이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은 정멸이라 하는 열반이라 하는 공인데 공을 인식하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정멸을 반영한 식하면은 지혜인데 여기 이제 공하고 이 지혜하고는 상응관계는 상응관계인데 이건 둘이를 얘기해요. 둘이 아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이제 지혜죠. 그래서 출세간의 식에 대한 여기 이제 출세간의 마음, 연멸의 마음 했으니까 여기서는 주객이 없는데 9번째는 다시 주관 객관이 다시 생겼습니다. 얘기하죠. 자, 또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어렵지만 재미없지만 새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 보면은 육도 윤회를 갖다가 일상생활에 우리 살면서 6가지 육도의 심리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가 그러니까 그 저자가 하버드대 출신의 교수인데 그 교수가 그 지적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심리? 내가 육도 윤회만 생각했지 육도 윤회 심리란 말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보니까 그런 거죠. 내도로 사람 때려 패고 말이죠. 이 상해를 입히는 이런 사람은 지옥에 막 늘 불안한 거라.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축생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축생은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죠. 성욕과 식욕밖에 없는 사람. 주식 잡기 내삭고 성욕과 식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생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지. 얘기하자. 악의 심리는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붓다 심리학이 그 사례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은 아이가 있다. 사랑을 전혀 한번 어머니가 아이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란 거야. 자라는데 화가인데 늘 이렇게 욕망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욕망이 굶주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좀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동거하는 남자가 있으면서 그 망중을 못 넣고 다른 남자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동거만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끝에 가지고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악의 심이다. 이렇게 없이 저 사람이 나를 욕망을 채워줄 것이다. 이랬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개인이 뭔가 하면 악의 심이죠. 근데 아수라의 심리는 어떤가 하면요. 이건 더 무섭습니다. 아수라의 심리는.
대개 우리 살아가는 거는 아수라의 심리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수라의 특징은 싸우는 거예요. 질투의 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상대를 이기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대를 밟고 넘어서는 거죠. 얘기하자면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단순히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마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수라의 심리라는 거죠. 회사 생활하네. 예? 회사 직장 그렇죠. 생활. 바로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인간의 심리는 뭔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우리 나이가 이제 어디 가는 건 다락에 탁 올라가가지고 뭘 찾다가 자켓을 하나 탁 찾아 되게 예쁜 거야. 아까 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나 이거 입고 학교 가겠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입고 가지 말아라.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좋다. 근데 아이가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어머니가 딱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입고 가면은 학교 선생님은 다른 애들이 말이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아이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면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옷을 입고 하면 너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뭐라 그런다 이거야. 얘기하죠. 그럼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숨겨버리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 자기를 내세워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 인간의 심리다. 이게 뭔가 하면 나르시스의 신화에 나오는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진짜는 숨기고 가짜만 내세우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그리고 저기 뭐고 천사의 심리는 뭔지 모르시죠? 뭐예요? 천사의 심리는 자아관념 별로 없는 사람. 뭐 이래서 흥 저렇게 흥 뭐 막 비날 뭐 그것도 별 상처도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잘 베풀어줘요. 어려보면 힘들면 잘 도와주고 도덕성을 잘 갖추고 있는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잘 풀고 그래 잘 웃고 보살이 이 천상의 심리인 거예요. 네. 있는 사람 죽으면 천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적에서 말이네. 인간의 심리, 아수라의 심리 이게 다 있는데 지옥의 심리 이런 심리가 꼭 읽어봐야 되겠다.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다음 생. 그 여기서도 저 보살 이름 자 그다음에 이제 466페이지입니다. 근데 원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색계 무색계의 선정이나요. 열한전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기신이나니 초정려와 제2정려식을 말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앞에는 욕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색계의 마음을 얘기해요. 선정의 마음을 얘기해요. 기쁨이 함께 행하는 시기 생긴다. 이 초정려, 이 정려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선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초정려, 초선정을 얘기하고 제2정려는 바로 제2선정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기쁨이 함께 일어납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초선정에는 몇 개가 있는가 하면 5개가 있어요. 눌러. 심,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희, 락, 그 다음에 이제 시밀경성. 이 시밀경성은 뭔가 하면 잘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요건 심이라 하는 거는 대상을 딱 인식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어나는 심리예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잘 살피는 걸 얘기합니다. 대상을 첫 번째 대상을 딱 봤을 때 심이 일어납니다. 종을 탁 지 막대기가 종이 탁 부딪 땡 소리 날 때
같은 심리죠. 그 다음에 그 종소의 여운을 잘 살피듯이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을 아주 찬찬하게 잘 살피는 마음이에요. 세 번은 기쁨이 생기고, 네 번째는 즐거움, 기쁨은 정신적인 거고, 즐거움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게 조선정이, 5가지 다 나타나야 조선정이에요. 자, 이 선정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심이 없어지고, 나머지 4개는, 요거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정에는 뭔가 하면은, 3개만 있습니다.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선정에는 뭔가 하면, 희가 없어요. 희. 2개만 있습니다. 5선정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정도로는 뭔가 하면, 가까이 다 사라지고, 심이 형성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1선정, 2선, 3선, 4선 할 때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거죠. 4선정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5선정을 얘기하지 않고 4선정을 얘기하면 또 확 줄여가지고, 이 집중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2선정에서는 낙이 다 있어요. 3선정에는 희가 없고, 낙이 나면 4선정에 낙까지 없어져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청정도로는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 얘기입니다. 하나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그런 얘기예요. 기쁨이 함께 행한다. 12번째는 즐거움이 함께 행하는 시기생의 제3선 3정열의 식을 말한다 했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즐거움 여기 남아있어요. 제3선정에는. 제2선정에는 희가 없어져 버려요. 기쁨은 없어지는데 즐거움이나 행복감은 남아있다. 선정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다. 기쁨,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선정이 고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고요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그런 선정을 다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선정만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이 막 넘쳐나죠. 2선정도 그렇고 3선정에 가도 뭐가 생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즐거움이 생기는, 행복감이 막 젖어집니다. 4선정에 가면 비로소 이제 이 행복감만 살아있고 행정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째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것이 행하는 식이 생겨나니 제4 정요부터 비상, 비비상, 저정까지 식을 말한다. 이건 뭔가 하면은 제4선정에서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까지는 비상, 비비상, 잘못 얘기했네요. 불고 불락이. 요 제4선정부터는 불고 불락. 이런 말이 좋을 줄 아는 상태. 제4선정에서 비상, 비비상, 저정까지. 이걸 얘기하는. 이건 다음 시간에 주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